내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대학을 늦게 갔잖아. 어쨌든 28에 갔잖아. 이제 교수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감사한 건데 내가 불쌍했나 봐.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노인대학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과가 언제부터 노인대학이 됐어?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몰랐지. 나는 그분의 그 깊은 뜻을 몰랐는데 하루는 나 중국 갈 건데 너 방학 때 뭐 하냐?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방학 때 놀죠? 그랬지. 그랬더니 따라와?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 좀 부담되잖아.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 대외적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야. 우리 과 하면 그분이 떠오를 정도로 그런 분이야. 그래서 교수님이 중국 가자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예. 비용은 내가 다 댈게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예. 대신 비행기 값만 내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 값을 내줘야지. 그래서 일단 비행기 값 내주신다. 비행기 값은 네가 내. 거기서 생활하는 건 내가 다 내줄게. 그래서 4박 5일 갈 거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학생회장이었으니까 뭐 학번별로 좀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뻔대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 뻔대들 중에 갈 수 있는 애들 좀 모아와. 그래서 같이 가자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모아서 갔어. 가는데 교수님이 알고 보니까 뭘 하시러 간 거냐면, 그러니까 학교 간에 그 협약을 하러 가신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대학교 가서 우리 학교 우리 과랑 중국에 있는 대학교랑 협약을 하러 간 거야. 프로그램을.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연도에 그 프로그램을 또 참여했거든.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하러 가신 거야. 근데 이제 한국에서 교수님이 오잖아. 그러니까 중국 학교 측에서 학교만 간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갔을 거 아니야? 협약을 하셔야 되니까. 내가 갔던 데가 쓰촨인데 사천 요리 유명한 데 있지. 사천 요리. 니네가 먹는 뭐 마라탕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쓰촨인데 그 쓰촨 지방의 중국 음식점의 모든 고급 음식점은 다 갔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수님이 오시니까 이분들이 이제 손님을 접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고급 음식점만 갔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러니까 어렸던 거야. 우와, 교수님하고 가니까 맛집 다 다니네 이러고 생각한 거야 이제. 그래서 그 고급 음식점에서 이렇게 돌려 먹잖아. 중국은 음식을 돌려 먹는단 말이야. 그 돌려 먹을 때 뭐 자라 혀도 먹어봤고, 뭐 별거 다 되게 고급진 맛이야.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짜장면 말고 중국 막 고급 레스토랑 있잖아. 내가 안 가. 내가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4박 5일 동안 너무 맛있는 데를 많이 갔어. 너무 맛있는 데를 많이 갔어.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 몰랐다가 이렇게 다니잖아. 이제 교수님이랑 차 타고 다닐 거 아니야.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운전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관광버스 같은 데 타고, 그럼 이제 교수님이 한 번은 나한테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나는 이제 교수님 옆쪽에 앉았으니까 교수님이 너 나중에 뭐 할 거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졸업하면 31, 32이니까 그 교수님이 그게 걱정되셨나 봐. 뭐 할 거야? 그래서 일단 로스쿨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로스쿨 가서 뭐 하게? 그래서 검사하려고요. 그랬더니 나이 많아서 누가 뽑겠어?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약간 불안하긴 했어. 걱정하긴 했어. 근데 그래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뭐 나야 인생 뭐 항상 뭐 이겨내는 인생이었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뭐 하겠지. 뭐 그냥 열심히 해라. 뭐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어투야.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야, 너 내가 나한테 기업체에서 연락이 많이 와. 그러니까 좋은 학교, 유명한 교수님이고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우리가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교수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그럼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예를 들면 해외 마케팅이야. 우리가 중문과니까 예를 들면 해외 마케팅 쪽에 중요한 사람이 필요한데 중국 대중무역 할 때 우리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연락이 엄청 온대. 그래서 괜찮은 제자 있으면 소개시켜주라는 연락을 엄청 많이 받는데. 실제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그러면 교수님이 딱 봤을 때 똑똑하고 괜찮아 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전화번호부 이렇게 보신대. 근데 그때 교수님이 전화번호가 5,000명이 넘었었어. 그래서 내가 봤었어. 그래서 내가 교수님 이거 다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러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기억하세요? 얘의 특징만 기억한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문자가 왔었을 때 그 사람의 특징을 알고 답장을 해준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얼마 전에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그때 바로 바꾼대. 자식 낳음 이렇게.
그럼 이제 연락이 오실 거 아니야? 그럼 자식 마음이 들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는 잘 크니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예를 들면 거기에 합격하려면 거기 붙으려면 어떤 아이가 필요합니다고 여쭤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대. 예를 들면 토익이 980이 넘어야 돼요. 예를 드는 거야. 우리 학교 애들은 토익 공부 안 한다. 어차피 토익은 잘 보니까. 토익은 그냥 보는 거야 원래.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토익이 980이 넘어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찾고 그 아이의 적성과 그 애가 괜찮은 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아이한테 연락을 한대. 물어본대. 야, 너 어디서 찾아?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분의 화투였던 거야. 화법이었던 거야. 야, 요즘 뭐해? 이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여쭤보시듯이. 야, 요즘 뭐해? 이렇게 여쭤보신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뭐뭐 한다고 얘기한대. 그래? 그럼 너 토익은 어때? 이렇게 물어본대. 말을 안 하는 거야. 미리 말을 안 해. 미리 패를 까지 않고 토익은 어때? 이렇게 여쭤보신대. 그러면 애들이 예를 들면 980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제가 토익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대. 아니면 850 정도 나와요? 이렇게 얘기한대. 그래? 알았다. 아무튼 열심히 살아라고 끊는데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기업체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좋은 취업 자리가 있어서 소개를 해주려고 하더라도 준비가 안 돼 있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근데 교수님 생각은 그래도 우리 학교 와서 우리 과가 3년 연속 최우수과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과 와서 우리가 3년 연속 최우수과인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부심이 있으시겠지? 근데 애들이 막상 취업을 시키려고 하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얘네가 무슨 공부를 하길래 준비가 안 돼 있을까?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준비해. 뭘 하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네가 어떤 직업을 하든지 간에 뭐를 하든지 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무조건 준비가 돼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내가 맛집 가서 기분 좋았던 게 뒤통수를 빵 맞은 거야. 그때 내가 맞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교수님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물론 그때도 생각했지만 방학 때 뭐해? 왜 노는데요? 이미 여기서 이미 혼난 거야. 근데 교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셨잖아? 거기서 나오는 거야. 거기서 내가 뭘 발견하면 이제 내가 어른이 됐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나도 제자들이 생기고 막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자들한테 너 뭐 해? 이렇게 묻잖아. 묻고 뭐를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리고 내가 그 친구랑 시간을 보내잖아. 그게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닌 거야.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기회를 주고 싶으면서 뭘 하는 거냐면 준비시키고 싶은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이 때 몰랐어. 28에, 29에. 그때 29이니까. 그걸 몰랐어. 모르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준비해. 그러니까 교훈적인 걸로만 느낀 거야. 교훈적인 것만. 그래서 무슨 직업을 하든지 준비가 되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만 생각한 거야. 근데 요즘 들어서 내가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준비해. 그리고 나랑 중국 가자.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야, 나한테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른이 이미 중문과에서 학과장 이상 하면서 굵직한 성과를 내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나이 많은 남자애한테 중국 가자라고는 안 하는 거야, 원래. 갈 거면 박사들하고 가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 챙겨준 거야. 내가 그걸 몰랐던 거야.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거야. 그리고 그냥 맛집 가서 호호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게 내가 너무 후회가 돼. 근데 기억에 남는 건 뭘 하든 준비해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널 찾을 거야 언젠가. 언젠가 찾을 거야. 그때 네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러시는 거야. 그때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막 수업할 때 한번 연락이 오셨어. 뭐 하냐? 예, 교수님 저 이것저것 합니다. 그랬대. 그래? 뭐 잘 돼? 그래서 예,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끊어? 이러고 끊으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있었겠지. 뭔가 있었겠지. 근데 내가 워낙 더 열심히 살고 잘 산다고 하니까 교수님이 이제 그걸 접은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가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내가 그때 교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되게 부끄러운데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러면 괜찮은 애를 추천해서 거기서 키우면 되잖아요. 내가 그랬어. 근데 교수님이 너는 나이만 노인이지
야, 기업이 적선하냐? 기업이 준비 안 돼 있는데 데리고 가서 키우냐? 그게 기업이냐? 이러시는 거야. 기업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니네 요즘 잘 생각해봐. 요즘 취업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신규 채용을 잘 안 해. 신규 채용을 많이 해. 경력직을 뽑아. 그렇지. 경력직을 뽑지. 그럼 경력직을 뽑는 이유는 뭐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신규 채용은. 그럼 신규 채용에서 얘네를 준비시켜야 되잖아. 키워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요즘 친구들이 키우다 보면 거기서 버티니 나가지. 일할 때 되면 나가버린단 말이야. 기업은 거기서 이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거야. 돈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차라리 준비된 애들을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경력직을 키우는 거야. 무슨 알겠어? 오케이, 그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시야를 바꿔봐. 나는 니네 잘 봐봐. 요즘 사람들이 다 무슨 열풍이지? 의대 열풍이지. 이거를 다른 구조로 봐봐. 의대를 가면 좋은 직업과 좋은 돈을 벌고 그래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의대 열풍이 난 아닌 거라고 보는 거야. 상위권 대학을 가려는 열풍이 아닌 것 같은 거야. 방금 쌤이 말한 구조로 봐봐. 의대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의사를 준비하는 애들이야. 준비지. 그럼 잘 봐. 여기 들어가면 의사를 뭐 할 수 있는 직업이야. 준비할 수 있지. 그러면 생각해봐. 준비하는 기간을 보장해주지. 느낌 알겠어? 준비하는 기간을 보장해주잖아. 처음부터 의사가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잖아. 기업은 준비가 된 애들을 뽑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준비가 된 애들이야. 준비시켜주는 애들이야. 준비시켜주는 데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열풍인 것 같아. 무슨 알겠어? 요거야. 그러면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동력 중에 하나는 사회가 냉혹하단 말이야. 경쟁사회니까. 무슨 알겠어? 냉혹하고 경쟁사회야. 그러면 냉혹하고 경쟁사회에서 긴 시간 동안 너희가 준비하는 거를 기다려줄 수 있는 직업은 전문직이야. 무슨 알겠니? 이해됐어? 그 전문직은 너희가 긴 시간 동안 준비해도 아무도 태클을 안 거는 거야. 무슨 알겠어? 로스쿨도 마찬가지야. 로스쿨 입학하지. 변호사가 되려고 준비하지. 3년 동안 준비한단 말이야. 시험 본단 말이야. 시험 5번까지, 내가 알기로는 5번까지 떨어져도 5번 정도 시험을 더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무슨 알겠어?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거야. 나는 그 관점으로 의대 열풍을 보고 싶은 거야, 이제. 무슨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야. 결국은 대학을 특정 대학 뭐 의대든 한의대든 뭐 수의대든 어찌됐든 다 전부 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들은 기준은 뭐냐면 준비하는 시간 동안 너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이야. 난 그래서 이게 열풍이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단순히 의사 좋아서가 아닌 것 같아. 부모님들이 그래서 의대에 자꾸 총각을 세우시는 것 같은 거지. 알겠죠? 요즘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시대 상황은 준비되지 않은 애들을 뽑아서 키우지 않는다. 쌤이 봤을 때는. 알겠죠? 그러면 공부할 때의 포인트는 나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너의 목표여야 되는 거야, 이제. 의대를 가려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의대 아니면 다른 얘기지, 이제. 의대가 아니면 대학 가서 준비해야지. 내 교수님이 나한테 해준 말씀처럼. 준비해야지. 그래서 누군가가 불렀을 때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이제 공부하면 돼. 요즘 4월 되면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 쌤이. 그래. 이 시야로 보면 이거 괜찮을걸? 그럼 나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무슨 알겠지? 준비 안 돼 있는데 애가 너무 예뻐. 너무 좋아. 그 친구를 데려다가 키울 수 있는 직업은 없어. 쌤이 항상 말하지만. 알겠어? 그러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데 애가 괜찮아. 걔는 무조건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내 신분을 유지하면서 알겠어요?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는 준비 단계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란 말이야. 그러면 1분 1초도 허수로 못 쓰지. 난 이 생각을 좀 하고 싶은 거야. 됐죠? 두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교수님이 나를 데리고 중국을 간 건 어른이 나한테 엄청난 배려를 해준 거야.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럼 너희도 이제 마찬가지야. 나중에 이제 인생 살다 보면 친구들하고 느닷없이 밥 먹잖아. 야, 뭐 하냐? 할 거 없는데? 밥 먹을래? 핵! 나가잖아. 그 개념이 사라져. 대학 가면, 대학 가면서부터 그 개념이 사라져. 예를 들면, 선후배랑 밥이야 그래. 대학 가면 밥이야 그래. 아니면 막 단톡방에 올려. 밥 먹을 사람 이렇게 올려. 그럼 나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그건 심심해서야. 그건 심심해서. 근데 내가 정확하게 해줄게.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심심해서 밥을 먹질 않아. 심심한데 친구들이랑 모여서 밥이나 먹어볼까? 이게 사라져. 왜냐면 심심할 틈이 없어. 첫 번째, 너무 바빠. 그럼 생각해봐. 바쁜 상황에서 시간을 쪼개서 만나면. 근데 그 시간을 쪼개는 게 나랑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만나주면.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그거. 알겠지?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실제로.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나한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중국에 데리고 온 이유는 너는 그나마 나이가 있으니 내가 하고 있는 요 모습들을 보면 너는 뭔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 이거였어. 알겠지? 그리고 끝났어. 그날 대화는 그게 끝이야. 4박 5일 동안 교수님과 잠깐 나눴던 그 5분의 대화가 전부였어. 실제로. 그래서 어른들은 데려다 놓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단다. 실제로 사회에서 만나는 어른들은. 그래서 나중에 멋진 사람으로 클 거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어른이 주는 그 배려를 놓치면 안 돼. 알겠지? 어른들은 아무나 꽂지 않는단다. 아무나 뽑지 않는단다. 절대로. 알겠어? 어른들 눈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준비가 됨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애인지를 보는 눈이 있는 게 어른들이야. 내가 봤을 때. 알겠죠? 그게 1차 관문이 그게 수능인 거야. 그래서 수능을 통해서 내가 간 대학이 있잖아? 그럼 얘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음을 보장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학력의 문제인 거야. 알겠어? 오케이. 준비가 돼 있네? 그래? 볼까? 괜찮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알겠죠? 오케이. 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오. 쌤이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이야. 다시. 누가 만나자고 해, 어른이. 그러면 요즘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나자 그러면 제가 뭐가 있어요. 이래버려. 제가 뭐가 일정이 있어요. 이래버려. 이게 요즘 애들 특징이야. 일정이 있어도 빼야 돼. 빼고 무조건 튀어가야 돼. 어른들은 너랑 일정을 교류하려 하지 않아. 꼰대가 아니라 어른들은 일정이 네 일보다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빈 시간을 말씀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 말씀하실 때 하겠지. 이 시간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지. 너무 내 인생에 완벽한 사건이 아닌 이상,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 없다고 해야 돼, 무조건 시간. 시간 있다고 해야 돼. 그리고 그 시간을 버려야 돼. 무슨 얘기했어? 선약이 있는데 아니야. 야, 선약은 미리 잡은 약속이지. 그럼 내가 바꿔보자. 인생을 함에 있어서, 인생의 결정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우선시해야 되는 약속은 너한테 기회를 주는 약속이어야지. 근데 무슨 선약으로 운운하고 있어. 무슨 알겠어? 오케이. 이해됐지?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다는 내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못난 제자가 연락도 못했네. 그래서 연락 한번 해야지, 이제. 내가 너무 보고 싶은 교수님입니다. 어찌됐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연락은 못 드렸습니다만, 요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좋은 은사님 많이 만나시고, 좋은 어른들 많이 만나시고, 그러려면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고. 알겠죠? 멋진 준비할 수 있는 수험생활 되시고. 알겠죠? 4월달 잘 버티시고. 알겠죠? 준비해야 돼. 공부는 준비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질문 보시고.